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진계수 시간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떻게 뭐 명절도 지나고 뭐 해서 되게 오랜만에 보는 기분인데요. 이제 근황 토크를 한번 하고 시작을 했으면 합니다. 저는 사실 되게 바빴어요. 명절 끼고 회사에 이슈가 좀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처리하느라 되게 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 그 핑계로 공부를 좀 많이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는 저 이렇게까지 공부를 못하고 들어온 건 처음인데 근데 오늘은 마음이 쉽지가 않네요. 오늘은 살짝 뭐 약간 모각수 같은 느낌으로도 진행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돌아가면서 근황 토크 한 번씩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김나원 선생님부터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도 이제 명절 지내고, 이제 마음은 많았지만, 아, 졸업식도 있었고, 그리고 중간에 또 안 좋은 일도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운, 공부할 시간이 많진 않았는데, 그래서 선형대 수업보다는 그리고 또 다른 데또 음, 접근하는 거에 또 갑자기 관심을 뺏겨서, 네, 이번 주, 저번 주는 선형대 수업이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네. 서재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번에 하는 교내 데이터 분석하는 과제가, 그니까 저는 목요일 끝날 줄 알았는데, 토요일까지 계속 밤새가서 일했는데, 딱 일요일 쉬고 나니까 오늘은 또 보고서 써야 된다고, 보고서 쓰다 보니까 뭐, 금방 저냥 추석일 시간 다시 나온 것 같습니다. 명절 음식 많이 있던 거 다 드셨어요? 이제는 다시 또 떡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하,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도 집밥이 최고입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는 집밥이 최고니까 많이 드세요. 네. 남영 선생님, 그동 명절이랑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도 뭐 회사 일 뭐 이것저것 처리하고 뭐 회사에서 회사 업무로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앞에 있다 보니까 또 플러스로 뭐 아시다시피 저는 선형대수를 이제 처음 이제 제대로 공부하는 거라서 이제 선생님들이랑은 진도를 좀 다르게 나가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 계속 들어오는 거는 뭐 재밌는 얘기들도 많이 듣고 이런 얘기들 뭐 자극받는 것도 많이 받고 이런 환경에 좀 놓이는 것 자체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라서 저는 사실 엄청 앞에 단부터 천천히 차근차근 하나씩 밟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용대수는 그래도 하루에 뭐 30분씩은 좀 최대한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오, 하루에 감사합니다. 30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하루에 1시간이 목표였는데 요즘 1시간 거의 못 지키는 것 같아요. 그냥 주말에 한 번씩 그냥 몰아서 한 두세 시간 할까 말까? 뭐 그런 것 같은데 이번 주는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 강병수 선생님 혹시 그 명절이랑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공유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너무 특별한 게 없어서, 뭐, 좀 다르다면, 근데 제가 한 3주 정도, 그, 몸이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은 채로, 이제 벌써 한 달이 돼 가는데, 잘 안 올라오네요. 뭐, 좀 쉬어도 그렇고, 약을 먹어도 그렇고, 컨디션 진짜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음, 옛날 같으면 코로나인가 싶어서 검사라도 하겠는데, 요새 뭐,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해서 그냥 음. 좀, 하여튼 별로 안 좋았습니다.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요. 예,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예, 요즘은 코로나 걸려도 사실 뭐 병원이 내일부터 다 파업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오늘 병원 갈 일이 있었는데 약 처방을 이제 담당 선생님이 한 달치를 주셔가지고 당분간은 이제 가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약을 받아왔습니다. 네. 배동 선생님 그날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설에 약간 감기를 걸려가지고 컨디션이 저조한 채로 한 일주일 정도를 좀 골골대면서 지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선형대수는 한 4챕터 4.2절 정도까지 봤고요. 거기서 이제 네모가 또 나오더라고요. 4.1에서 네모가 또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 저번에 이제 닭가수 시간에서 교수님이 이제 뭔가 네모에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듣고 나서 그런지
조금 약간 매치가 좀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일단 네, 그 정도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근황은 아직 완전히 닫았진 않아가지고 조금 골골대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오늘 뭐 나눠주실 내용 있으신 분 어느 분 계세요? 따로 계신가요? 오늘 명절도 지나고 다들 그 뭔가 스터디의 기운보다는 약간 되게 오랜만에 만나는 모임 같은 기분인데 저는 사실 이번 주 공부를 많이 못해서 공유를 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전에 했던 그 뭐냐 내적이랑 그람슈미츠 직교화 그다음에 최소자승법 연결되는 내용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닭가수에서 했던 거를 혼자 정리를 해보려고 또 꺼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오늘 한번 그냥 좀 편안한 이야기 하듯이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그 생각도 조금 들고 그럽니다. 그거랑 그리고 선형대수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 나가는 것들 뭐 이런 뭐 스터디 관련된 내용들 그런 것들 오늘 좀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은 그 얘기를 좀 네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저희가? 뭐, 네모가 뭔지 지금 아시죠, 다들? 예, 저희가 2주가 지났기 때문에 리마인드를 해드리면, 저희가 지금 진도를 나갔던 데가 챕터 3 정도까지 나갔었어요. 챕터 3의 부분 공간, 서브 스페이스를 나가는데, 이 연립방정식의 폼으로 되어 있는 AX는 B라는 거를 푸는 데 있어서 행렬 A의 네 가지 부분 공간을 나갔었거든요. 첫 번째 이제 열 공간, 그 컬럼 스페이스 그리고 행 공간 로우 스페이스 그리고 AX는 제로라는 식을 만족하는 X의 해집합인 이거 뭐라 그래 해 공간이라 그러던가 영 공간이라 그러던가 그 널 스페이스 그리고 이제 행렬 A를 트랜스포즈 했을 때그 로우에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돼 있는 로우에 뭐야 말이 좀 꼬이는데 A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를 구하는 레프트 널 스페이스 이 네 가지를 배웠는데 그게 지난주 닭가수 레코스에 있었어요. 혹시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주시겠어요? 닭가수 들어오셨 김남호 선생님이랑 저랑 배동 선생님은 들어오셨던 것 같고 서재훈 선생님도 들어오셨었죠 그때. 네, 강병 저도 선생님도 들었습니다. 들어오셨었고 남영 선생님 빼고 네. 다 들어오셨었군요.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나눠볼까 싶어요. 이게 뭐 특별히 뭐 어렵 사실 저도 이해가 다 안 가는데 어디까지 했고 이거를 꼭 끝까지 봐야 되는가 어떻게 이거를 그냥 넘겨버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화면 공유를 한번 해놓고 할게요. 잠시만요. 음, 자, 이게 재밌는 게 화면이 좀 끊기네요. 우리 집 인터넷 요즘 왜 이러지? 괜찮으세요? 화면 보이십니까? 네, 보입니다. 네, 좀 많이 끊기면 알려주세요. 비가 네. 와서 네. 아니요, 저희 집 통신사 상태가 요즘 안 좋은 것 같아요. 좀 한번 바꿔야겠어요. 그냥 혼자 쓸 땐 괜찮은데 패드까지 쓰면 좀 끊기더라고요. 음, 일단은 화면이 보이면 진행할게요. 그 바가수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가 여기 보이는 요 네모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 네모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은 이거는 행렬이라는 거를 함수로 바라보고 그 행렬이 만들어내는 공간을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 공역이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들을 때는 되게 감동하면서 들었거든요. 근데 손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1도 안 되더라고요.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인투이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직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건 얻었는데 이거를 막상 계산의 영역으로 가져오니까 한없이 초라해지는 저를 발견했어요. 다른 선생님들 어떠셨어요? 닦아서 들으셨던 분들 의견 좀 주세요. 예. 배동 선생님 어떠셨어요? 이거 다시 안 보셨죠?
가수를 한 번 다시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한 번 다시 보고 저번 주에 안 하고 왔잖아요. 네. 그래서 까먹었습니다. 근데 부담이 엄청나요. 네. 근데 이제 그 뭐죠? 함수로 바라보는 저기서 이제 복소 해석에서 약간 비슷한 게 나와가지고 저 할 때 근데 그걸 지금 약간 꺼내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죠? 곱해서 0 되는 게 널 스페이스가 그리고 그거 말고 그러면 다른 제가 저번에 발표했던 것 중에서 무슨 널 스페이스를 곱하면 0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걸 제가 오해를 하고 계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널 스페이스가 뭐죠? 행 행에다가 곱했을 때 0이 돼야 되는데 저는 열에다가 곱한 다음에 0이 되는 걸로 생각을 잘못 오해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정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에다가 널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그거를 곱했을 때 0이 되는 게 그래서 이제 곱해서 0이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것까지는 일단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컬럼 기준으로 보셔서 그게 0이 안 나왔던 거죠. 네네네 컬럼 기준으로 봤더라고요 제가 네. 로우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컬럼 기준으로 봐가지고 네 그래서 정정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그냥 여기 왼쪽에 있는 요 녀석들이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y는 fx에서 x라고 하는 정의역이고 이쪽이 y라고 하는 공역과 치역인데 이 함수 관계가 행렬 A로 정의된다. 이런 얘기를 교수님이 많이 해주셨는데 이거 들을 때 와, 되게 멋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실제로 우리가 풀었던 문제를 갖고 복기를 하려고 보니까 이해가 하나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짝 멘붕이 왔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역시 저는 중학교 수학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보려고 뻘짓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벡터가 있을 때 행렬이 함수면 그거를 그 행렬의 벡터를 곱한 게 새로운 아웃풋으로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 그림처럼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 어떤 x라는 벡터의 집합에 벡터 스페이스가 있는데 그 원소인 벡터들이 있는데 이걸 보냈을 때 우리가 이 일변수 함수에서 다룰 때처럼 예쁘게 치역과 공역이 쫙 나눠지는 형태로 이해를 하고 싶은데 저 네모가 저에게 그걸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교수님이 설명하셨던 내용에 그나마 가까운 그림이 요거더라고요. 부분 공간이라는 게 결국은 벡터 공간의 서브스페이스, 그 सब셋이 아니라 서브스페이스인 이유가 이것 자체도 벡터 공간의 성질을 만족하고 덧셈과 스칼랍의 연산을 보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를 서브스페이스라는 개념으로 별도로 봐준다. 이런 내용을 제가 질문했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이 관점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행렬 M by N 행렬이 어떻게 생겨먹은 거냐 했을 때 그 Rn에서 Rm으로 가는 함수라고 볼 수 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0벡터로 가는 거기에 대해 해당하는 정의역이 커널이라고 부르는 녀석이고 그 전체 정의역에서 받아주는 함수값의 집합이 그 이미지 뭐 레인지라고도 하고 이미지라고도 하는데 이 녀석이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알겠고 그 기본적으로 이 컬에 해당하는 게 0벡터로 가니까 널 스페이스라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그 로우 스페이스가 결국은 방정식에 있을 때 그 방정식의 계수값들의 정보들 식에 대한 정보를 쫙 갖고 있는 거니까 거기서 만들 수 있는 스페이스가 나머지 정의역이란 것까지는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저는 이 레프트 널 스페이스가 공역이라는 개념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좋은 생각이 있는 선생님들 계세요? 저는 진짜 모르겠거든요, 이게. 이 그림 보면 어떠세요? 이거 받아들여지시나요? 저는 제 나름 고민하면서 답을 하나, 어거지로 하나 찾기는 했어요. 네, 어떤 거세요? 한번 나눠주실 수 음, 있을까요? 하,
제가 그럼 콘텐츠 어떻게 해볼까요? 네네네. 콘텐츠 공유? 화면 공유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예, 선생님 화면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공유. 화면 공유를 어떻게, 콘텐츠 공유인가요? 예, 예, 맞습니다. 패드시죠? 예. 네. 콘텐츠 공유하고, 화면 눌러주시면 돼요. 화면을 누르고, 그 다음에 뭐예요? 화면, 방송 시작? 방, 예, 눌러주세요. 방송 시작이요? 네, 그 화면 가운데 방송 송출 뭐 시작 이렇게 뜨면은 그거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음, 음, 아, 네, 뭐가 화면 떠 보입니다. 있나요, 지금? 예, 잘 아, 보입니다. 네. 네네. 지금 그 지금 그 보니까 제가 일부러 직사각형으로 했는데요. n이, n이 n보다 큰 어떤 그 행렬 A가 있다면, 행렬 A가 있으면, 그거를 이 같은 M으로 해서, R하고 N-R로 요 RA하고 NA가 나눠 먹는다 말이죠. 요 N을. 네, N을 나눠 먹는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속도가 늦어도, 예, 네, 천천히 하세요, 선생님. 네. 음, 음, 네. 그래서 얘가, 얘가, 음, 지금 여기서 얘가 로우니까 디멘전 R, 디멘전 R. 여기가 R인가요? 예, 거기가 R이죠. 여기가 R인가요? 네, 음, 그러면 M은, 여기가 M인가요? 거기가 N이죠. 아니, 아니죠. N-R이죠. 음, 오, 새로운 네모입니다. 네. 요, 건데, 요, 요, 요 부분을 제가 이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최초에 M 곱하기 N 행렬이 있는데, 걔를 RN이랑 NA가 R하고 N-R로 나눠 먹고, 그러면 원래는 얘가 여기 붙어 있다고 보는 거죠. 아까 그림처럼. 음, 음. 그래서 원래 여기 있던 놈을, 원래 있던 이렇게 돼 있던 놈을 RA랑 NA로 나눠 먹고, 둘이 직각이라니 얘를 직각으로 이렇게 돌린 거예요. 그림을. 네. 그래서 그 모양이 얘 모양이고, 두 개를 반대로 하면, 두 개를 MN을 바꾸면, 이쪽에서는 A,
AT가 되고요. 그 AT를 반대로 이러쿵저러쿵 해서 똑같이 하면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런 거를 이쪽에 M이고 여기가 N을 컬럼으로 나눠 먹어요. 이렇게. 요건 T죠. 말하자면 이렇게 컬럼으로 나눠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원래 이거를 이 사각형을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고 그러면 얘가 원래 이렇게 있던 놈을 수직이라고 하니 이렇게 수직으로 돌려놓으면 윗그림이 나와요. 이 음. 그림이. 그리고 다시 얘기하자면 RA는 M 곱하기 N이고 NA는 NA는 몇이죠? 음. 네, 그래서 최초에 요 그림에서도 나오는데 최초에 우리가 A를 구했는데 요 Y를 했을 때 0이 나오는 얘를 요 NA라고 본 거잖아요. 네네네. 그 예, RA에 대하여 NA라고 했으니까 얘를 이쪽을 T로 하면 그러면 그 곱을 보면 요런 곱을 하는 게 얘가 NA이거든요. 얘가 RA고. 근데 얘를 CA로 AT를 바꾸면 요런 놈이 나오고 그러면 거기에 여기에 대한 NA를 하려면 얘가 일로 와야 돼요. 이렇게. 음. 지금 여기서 요렇게 붙는 것처럼 왼쪽으로 와요. 아, 그 A 트랜스포즈 Y를 Y 트랜스포즈 A로 바꾸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트랜스포즈 해가지고.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최초에 이렇게 하고 Y는 0 되는 요 Y를 NA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얘를 이렇게 하면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것도 NA라고 하는데 얘를 구별을 하면 최초에 요 AT의 왼쪽에서 곱해져 가지고 0을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요 AT의 컬럼 벡터에 대한 0 공간을 레프트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얘가 왼쪽에 곱해지니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안 쓰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상하니까 얘를 안 쓰고 그냥 최초의 AX는 0 해서 이 X를 구하는 거를 우리가 스페이스 벡터라고 얘기하자면 레프트는 얘가 아니라 요렇게 만들어주면 차원이 맞아요. 음. 이걸 약간 분할의 개념으로 보신 것 같아요. 맞나요? 공간 네, 자체를 그래서 는 개념으로 네네 네. 노력하시는 그래서 것 같은데. 네, 사실은 뭐 이런 정확한 수학적인 그런 이해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이 그림을 어떻게 해서 좀 이해해 보려고 음. 그 벡터를 좀 이렇게 뭔가 가상으로 좀 쪼개 봤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만들어진 그 절차를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음.
그 분할을 통해서 차원의 차수가 맞는 거를 찾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도 있으신가요? 아니, 없습니다. 아, 네. 그, 저는 사실 궁금했던 포인트가 조금 다르긴 했거든요. 그, 좀 전에 그 했던 그림에서 저는 그 네모를 왜 저 따위로 배치하지라는 그거에 대해서 했을 때 직교성이 나오잖아요. 이게 사실 차원 숫자 맞추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자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랜스포즈 하건 안 하건 했을 때 결국 우리가 피봇과 프리베리어블이 있을 때 이 두 부분으로 나눠지잖아요. 결국은 정보량이 인디펜던트한 부분과 디펜던트한 부분으로 나눠졌는데 그 프리베리어블 부분은 전부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라고 하는 그 일반 해 쪽 제너럴 폼으로 바뀌고 어떤 벡터가 있을 때 벡터 AX가 B라고 할 때 그 B에 대해서 파티큘러 솔루션이 있어서 두 개로 나눠지는 부분을 저렇게 그림으로도 표현을 했는데 저는 저 직교성이 되게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하시는 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직교성이 약간 좌표 평면이랑도 관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면서 듣게 됐거든요. 그 일단 다른 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여기에 내용이 좀 어렵죠? 우리가 몇 주째 헤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음. 그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면 화면 공유를 다시 할게요. 저는 여기 이 직교하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가 강병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을 좀 했는데 마치 좌표 평면에 그 뭐라 X축과 Y축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지금 AX가 제로라고 하는 이 영공간과 여기서 만들어내는 공간과 여기서 만들어내는 공간이 결국 둘 다 정의역인데 이쪽은 그 AX는 B 0이라고 하는 쪽에 솔루션이 되는 거고 이쪽은 AX는 이 아이고 펜이 좀 0이 아닌 공간의 솔루션이 이쪽 정보에서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의역을 정의하는 게 이쪽 두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쪽 영역은 AX는 0을 만족한다면 나머지 정의역은 AX는 0을 만족하지 않는 쪽이 이쪽에서 나오지 않느냐. 일단 이 생각을 하면서 들었고 이게 그 이 직교성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공간 두 개가 이렇게 직교에서 겹쳐 있는 사실은 이게 두 개의 공간이 Rn이라는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야 되는데 쪼개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두 양쪽이 완전히 구분되는 공간의 영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어떤가요? 망상인가요?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어, 그럼 제가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 슬랙에 좀 네네. 올린 건데, 더 아, 해도 그래요? 될까요? 예, 그러면 제가 요거 조금만 얘기하고 화면 공유 아, 다시. 네. 네. 예. 반대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저는. 배동 선생님 뭐 접속 저 때문에 안 된 거예요? 나갔다 들어오신 것 같은데?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 그 제가 종료 버튼을 시작 버튼 옆에다가 두는데 아, 화면 공유가 꺼지면서 제가 잘못 그걸 눌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컴퓨터가 아, 꺼졌어요. 아,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이 네모를 쪼개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강병수 선생님께서 아까 그 공간의 분할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셨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듣다가 저는 이 정역이 이게 상호 배반적인 공간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파티션돼 있는 공간. 그러니까 Rn이라고 돼 있는 이 실수 벡터 공간이 그 R과 n-R이라는 두 공간으로 분할되어 있는데 이쪽은 결국은 AX는 0이라는 해로 되어 있는 이 X의 해공간이고 이쪽은 AX는 0을 만족하지 않는 X의 해공간이 여기서 스팬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정리를 전 해봤거든요. 그렇게 하고 반대쪽에 이쪽도 이쪽은 공역과 치역의 구분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치역은 여기
AX는 그러니까 저는 어려웠던 게 이 레프트 널 스페이스라는 공간 자체가 머릿속에서 구축이 되게 안 되는 게 지금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조금 분할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다시 해보니 결국 이쪽은 AX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여기는 AX에 어떻게 보면은 생성된 거. 근데 RM에서 AX를 빼준 집합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쪽도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 상호 배반적으로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저희가 벡터의 내적을 할 때 내적을 공간의 닮음으로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잖아요.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 그 두 공간이 직교성을 갖는 것이다. 그 정도로 저는 지금 그냥 직관적으로는 이해를 한번 해봤는데 어떠신가요? 이런 아이디어는? 저는 아까 다른 분들 들으면 의견이 좀 궁금해가지고. 네. 네네 저는 아까 이렇게 들으면서 그 강병 선생님이 이렇게 쪼개는 거랑 오른쪽은 이렇게 쪼개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 저는 그 이렇게 직각으로 돼 있는 게 어 약간 평행이동 느낌으로 원래 널 스페이스 이 밑 옆에 예를 들어서 왼쪽이라고 치면 여기 있던 애가 여기 있던 애 이렇게 들어갔어야 될 것 같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돌리는 형태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훨씬 더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음. 들었어요, 일단은. 근데 그리고 지금 신기한 게 네. 제가 그 한 2주 동안 고민했던 그 단어들을 그두 분이 진짜 탁탁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되게 신기해요. 이 네모의 고민이 끝이 없거든요. 저는 네모가 꿈에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복소 듣다가 아까 이제 할까 하다가 잠깐 안 했는데 복소 듣다가 그 거기 나온 게 미분 이게 선형대수 그 앞에서 미분 연산자도 약간 얘기가 살짝 나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발표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 관련을 해서 뭐 미분에서 0이 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A를 곱한다는 게 지금 연산자를 적용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곱해서 0이 되는 애들은 아까 이제 그 정역, 공역 말씀하신 거랑 조금 연관 지어서 곱해서 0이 되는 애들은 약간 미분에서 0 되는 애들이랑 비슷하게 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레프트 널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컬럼이 있고 로우가 있는데 로우를 컬럼처럼 생각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트랜스포즈를 한다는 게 그런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우를 이제는 벡터로 볼 거다. 원래는 컬럼을 벡터로 봤는데 이제는 로우를 벡터로 볼 거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로우는 x, y, z 해가지고 이렇게 곱해가지고 뭐 평면을 만들든 뭘 그 스팬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로우를 벡터로 보고 컬럼을 그렇게 볼 건데 그렇게 되는 상태에서 그 미분 연산자를 적용을 하면 0이 되는 애들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일단은 네,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하나 또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아까 이게 평행이동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회전이 맞는 것 같은 게 여기가 길이가 이쪽 길이랑 네, 이쪽 길이랑 네, 비슷해가지고 맞아요. 저도. 거의 그래서 실제로 이 빅픽처에서 여기 지금 그 기호들이 N, M, N-L, N-R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이걸 이 사각형 어느 변 길이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걔가. 그걸 써보니까 돌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걸 다 써보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가 저 네모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공간인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 공간 안에는 결국 벡터가 원소로 존재를 하잖아요. 근데 그 벡터들이 뭐 여기서 하나 뽑았을 때 기저로 스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공간을. 그러면 결국 이게 직각으로 이게 직교하는 공간이어야만 여기서 뽑은 벡터랑 여기서 뽑은 벡터랑 했을 때 맞아요. 선형 연산으로 이렇게 스팬해서 전체 공간으로 갈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건 어떠세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치역이지만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오는
그 벡터랑 여기서 나오는 벡터가 있어서 이게 둘 다 스팬을 해서 이렇게 덧셈과 상수배로 이 공간을 꽉 채워야지 더 큰 네모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RM이라는 네모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같은 아이디어로 그러니까 넓은 공간이 나머지 공간을 채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음. 근데 B는 그러니까 AX는 B라는 방정식에서 봤을 때는 그게 B가 되는 애들이 꼭 수직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직이 꼭 나오는 거는 어? 아니지만 인디펜던트 그 저번에 한번 이제 그 직선이 있고 그다음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고 얘가 이제 B만큼 평행이동 된 그 직선을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네네네네 그건데 이제 그 아래 그렇죠. 그 아래 있는 그 직선이 B만큼 평행이동 됐다고 했을 때 근데 그 B가 그 밑에 있는 직선이랑 꼭 수직일 이유는 없지만 최소한 인디펜던트 해야 되긴 한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음. 수직, 네, 거기까지 일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공간 자체는 그런데 이 벡터랑은 근데 반드시 수직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근데 B는 어쨌든 평행이동만 되면 되니. 근데 그때도 꼭 수직이었던 건 아니었던 것 아, 그런가요? 같거든요. 제 기억에. 네네. 음. 근데, 인디펜던트 하면 결국에는 걔도 이제 어쨌든 뭐라 그러죠? 벡터를 분해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직선 성분이랑 이쪽 수직인 성분이랑 나눌 수 있으니까 음. 그런 측면에서 수직으로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살짝 음. 드는데요.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음. 예, 알듯 말듯 음, 아리송하긴 하지만 뭔지 어,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뭐 몇 차까지 안 해봤는데, 한 4차까지는 내저 수직을 확인한 것 같아요. 아, 사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뒤에 문제 하나 넣어놨는데 문제의 답을 구할 수는 있는데 답이 이해가 안 가는 정서가 뭔지 아시나요? 아, 강병 선생님 뭐 공유하실 거 있다 그랬죠? 지금 하시면 되겠어요? 아, 예, 네, 거기 했던 건데, 그 슬랙에 네. 올렸던 건데, 지금 해볼까요? 예, 그럼 제가 화면 공유 네, 끌게요. 네, 뭐, 그 한 말 또 한 걸 수도 있는데요. 네, 화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여기인데요. 그, 이제, 이 선생님이 해줬던 것처럼, 저도 처음부터 다시 1차 방식부터 다시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얘를 하나 이렇게 들고요. 얘가 해가 2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를 받아보니까, 얘는 1차 방정식을 여러 개로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 2를 이런 벡터로 볼 수도 있고, 이걸 행렬로 볼 수도 있고, 1 곱하기 1. 그 다음에 얘 자체를 그냥 그 벡터 공간에서의 스칼라로 볼 수도 있고, 그렇겠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는 해는 2인데, 해는 2라는 게 여기서 이제 A가 2라는 거고, A가 2가 하는 일은 X를 2배 하는 거란 말이죠. 그 배동 선생님이 했던 그 아까 함수라고 하신 말씀도 있고 연산자라고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A는 2라는 원바이원 그 행렬이 하는 일은 X를 그냥 2배 하는 그런 함수인 거죠. 그래서 얘를 함수로 이렇게 해보면은 이쪽의 정의역에서 이쪽의 공역으로 1, 2, 3, 4, X를 2, 4, 6, 8, 2x로 보내주는 1대1 함수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1대1 함수니까 역함수가 존재하고요.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함수가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0 공간은 0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이 0이라는 놈은 요 나머지 원래 거의 요 값들하고 곱하면
모두 0이 된다. 요게 우리가 나중에 배웠던 그 오소고날 정의죠. 그리고 이제 그 요런 함수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A 행렬이 영행렬이 요런 0x라는 거를 생각하면 얘가 하는 일은 x가 어떤 거가 오든 다 영행렬로 되돌려요. 그래서 함수로 따지면 x가 1, 2, 3, 4를 다 0으로 되돌리니까 0의 입장에서 자기 원래 값이 뭔지 몰라요. 말하자면 그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A A는 0이면 NA는 1이 스팬하는 그 공간일 거고 그게 1차원이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한 차원을 더 높여봤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이런 행렬을 하나 생각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NA가 그냥 거꾸로 NA가 0일인 그 행렬을 하나 생각했어요. 그러면 A가 1, 0 있고 얘가 디펜던트 해야 되니까 2, 0이라는 A를 하나 만들어서 얘를 하면은 이렇게 소구법을 하면 피봇이 여기 하나 생기니까 얘의 RX는 얘가 돼요. 얘가 RX가 이렇게 되고 NA가 얘가 돼서 이쪽 2차에서 그리면 여기가 RX가 되고 여기가 NX가 되는데 쉽게 했듯이 여기 X10 요거랑 요거를 그 내적을 하면 0이 나와서 오쏘고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는 힌트를 얻어서 자꾸 이렇게 그리기 시작을 했고요. 여기서 아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하면 여기 잘 보면 여기 그 함수 값이 그러니까 A라는 거를 A 행렬을 함수로 따지면 얘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요게 이제 이렇게 x 다시 y 다시가 되는 거니까 y 다시는 x 값을 2배 하고 x는 0이 돼요. 그래서 보면은 그 y 값하고 상관없이 x 값에만 의존해서 걔가 이렇게 움직여요. 함수 값이 이렇게. 그러면 요 주황색 선상에 있는 모든 xy 그 좌표들은 다 이 점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까 0x는 했던 것처럼 함수로 따지면 y 인디펜던트하게 x 값에만 의존해서 이런 값으로 와요.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0x 얘 봤던 것처럼 그 역행렬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얘가 원래 값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게 그 역행렬인데 역함수인데 얘는 역행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잠깐 이 그림을 그리고 잠깐 그 생각을 했던 게 지금 얘네들이 지금 그 어떤 말씀을 하셨죠? 얘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평행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이런 값이. 그리고 그 중에 여기 벡터 공간. 그러니까 이런 것 중에 벡터 공간을 그러니까 0을 명령을 그 통과하는 이 놈을 우리가 NA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AX는 0. 그 공간을 우리가 요런 많은 그 쌍 중에 걔를 NA 그 벡터 0 공간이라고 하고 얘네들은 이렇게 뭔가 대칭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3차를 하고 싶었는데 마음이 급해서
4차로 바로 그냥 갔어요. 요게 이제 배동 선생님 했던 예로 일부러 해봤는데, 얘가 이제 원래 행렬이고, 얘가 소구법을 했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소구법을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얘가 이제 로우 스페이스로 따지면 이제 5 디멘전이고, 그래서 5 디멘전에서 이렇게 차례대로 하면은 NA가 이렇게 나와요. NA가 이렇게 나오고 RA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NA는 5 디멘전에서 3차원, NA 이렇게 3차원, RA는 나머지 그 피벗 두 개 가지고 했던 그 피벗 두 개로 옅은 그 선형 결합을 할 거니까 제가 여기에 그 여기에 뭐 A, B 이래도 되지만 그냥 간단하게 일단은 빨리 검증하려고 그냥 더했어요. 그래서 5 디멘전 안에서 2차원의 어떤 공간을 RA가 갖는다. 요거는 저희가 요 여기서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피벗이 두 개가. 그래서 RA와 NA가 이제 그 직교하느냐를 보려면 RA 어, 무슨 RA에 속하는 어떤 R을 하나 택하고 NA에 속하는 어떤 N을 하나 택해서 그거 내적을 한 게 이제 0이 나오느냐를 보면 되니까 아까 위에 얘를 여기다 놓고 얘를 여기다 놔서 곱하니까 이렇게 0이 나왔어요. 여기 내적이 0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아까 2차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면은 RA가 이런 2차원 평면이고 NA가 지금 그 3차원 공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3차원, 5차원 안에서 그림을 그릴 수 없지만 어떤 이렇게 NA가 영영을 통하는 NA가 3차원이 있고 그게 그 NA 안에 있는 모든 점은 그 A 행렬에 의해서 영영으로 가고 얘랑 평행한 어떤 또 3차원 공간 평행한 3차원 공간이라는 말을 하기가 되게 좀 불편한데 그래도 위에랑 맞추려면 이 NA랑 평행한 모든 3차원 공간들이 그 3차원 공간 안에 점들은 어떤 한 점으로 A에 대해서 다 이렇게 가니 얘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냐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아까 그림 보여주신 것 중에 그 시각화해 놓은 거 보니까 좀 와닿는 게 있는 것 같아요. R2에서 그렸을 때 저렇게 직교하는 거를 볼 수 있는데 저거 보고 나니까 그 뒤에 문제 하나 푼 게 있는데 그 MIT 거기 코스웨어에 그 TA 세션에 풀어놓은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그거에 그림 그려놓은 거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게 알 듯 말 듯 모를 듯 알 듯 정말 이 네모의 세계는 정말 깊고도 넓은 것 같습니다. 어, 이게 정리가 잘 안 돼서 문제를 하나 풀어보려고 거기 사이트 들어가서 봤어요. 거기 이제 펀더멘털 포 서브스페이시스라고 하는 그 세션에서 조교가 풀어준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좀 재밌게 풀어놓은 것 같아서 정리하려고 저도 같이 풀어봤는데 그 A라는 행렬이 있는데 이거를 LU 디컴포지션으로 풀더라고요. 네, LU 디컴포지션으로 상삼각 행렬과 하삼각 행렬로 뽀개놓고도 이거를 계산하는데 이게 유용하다라는 거를 좀 문제를 보면서 배울 수 있었어요. 여기서 일단 피벗 테이블이 두 개 나오고 프리 베리어블이 하나 나오는 상황인데 컬럼 스페이스는 되게 자명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피벗 테이블에 해당하는 컬럼 스페이스가 기저잖아요. 근데 이 기저로 스팬하는 거랑 이 L에 해당하는 걸로 스팬하는 거랑
같더라고요, 기저가.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신기한 그런, 당연히 여기 했을 때 L로 했을 때 이제 행렬곱을 해주면 요 배수가 따라 나오는 거는 되게 자명한 계산인데, 그래도 저는 좀 모양이 이러니까 좀 신기하더라고요. 마치 바둑판에서 이제 모양을 돌려보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뭐 두 번째 기전은 똑같은 거고, 첫 번째 것만 여기 위에 5라는 그 기본형 연산에 5의 배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기저가 5배 뻥튀기 되는 걸 줄여놓은 거랑 같은 형태고, 널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여기서 뭐 구하는 방식대로 AX를 뭐 LUX라고 놓고 쭉 X를 풀었을 때 나오는 그 프리베리어블을 생성하게 만드는 이 기저값으로 구해주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뭐 이거는 평범한 풀인데, 여기 로우 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로우 스페이스는 핵연산을 기본형 연산을 해도 이제 기저가 바뀌지 않으니까 A의 걸 갖다 써도 되고 U 거를 갖다 써도 똑같다. 뭐 이거를 뭐 선형 변환으로 바꿔주면 요 벡터가 되니까. 근데 사실 여기서 막혔어요. 그 A 트랜스포즈 널 스페이스, 그러니까 레프트 널 스페이스를 그냥 그 사람은 보지도 않고 딱 이게 바로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했나 보니까 여기에서 이 U에 해당하는 맨 아래쪽에 있는 0000이 나오는 식이 정보량이 없는 로우 벡터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그 L 인버스에 해당하는, 밑에 써놨구나. 네. 저 위에 있던 A식을 A의 LU 분해였던 거를 요꼴로 바꿔가지고 L 인버스를 다시 이쪽으로 돌려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거에 해당하는 베이시스가 이거다 이렇게 해서 푸는데, 저는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맞는 건 알겠는데, 이 무슨 계산의 논리 구조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걸 이거를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혹시 이 논리가 왜 그런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진짜 잘 모르겠거든요. LU 디컴포지션이랑 이거를 연결해서 볼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널스페이스의 기저를 손쉽게 구하는 걸 보고 좀 사실 약간의 신기함과 충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준 게 있는데, 아까 구한 그 로우 스페이스의 기저랑 그 스팬한 그 평면의 벡터 공간, 그리고 그 널 스페이스의 기저가 이렇게 있는데, 이 벡터는 이 두 개의 선형 결합으로 죽어도 만들 수 없는 평면 위에서 직교하는 공간이다. 반대로 여기서도 컬럼 스페이스가 만들어내는 컬럼 스페이스의 기저로 스팬한 평면의 공간이 레프트 널 스페이스의 기저 벡터랑 이거의 선형 결합으로 죽어도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로 하면 이해가 갈 것 같은데, 저는 요게 계산이랑 논리가 이게 이빨이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약간 이런 지금 상태입니다. 요 그림은 좀 어떠세요? 이게 보면은 편안하세요? 저는 아까 그 네모 그림 한번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예. 이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거. 네, 저는 오늘까지는 직교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했고, 어디까지 제가 생각을 했냐면, 결국에 행렬을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그런 선형 변환의 함수로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n by n이면, n이 로우면, 그 n 차원에서 m 차원으로 쏘는 어떤 함수, 변형 함수일 텐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로우로 된 행렬의 로우들을 이게 정리역으로 보는 게, 그게 어떤 뒤에 y가 됐든 x가 됐든 거기에 어떤 벡터가 붙든 일단 로우가 정리역이 되는 게 되게 당연하다라고 그때 들으면서 생각이 됐고, 그리고 널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차원을 맞춰주려고 이제 차원이 맞으려면 당연히 저래야겠구나 정도에서 이게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공역 같은 경우도 저는 공역에 솔직히 저기 있는 레프트 널 스페이스는 그렇게 저는 중요한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게 어떤 의미를 크게 가질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냥 널리티가 존재하면은 저 컬럼 스페이스로
꽂힐 때 널리티가 존재하는 그런 행렬들은 이게 다 스팬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시 인버터블을 하지 못하다 정도까지가 크게 저는 이 정도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직교성 직교성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오늘 드는 생각은 어떤 거냐면요. 이게 플랭크일 때는 사실 기저를 뭘 잡아도 다 상관이 없는데 이게 널 스페이스가 존재하면은 그 기저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그 스캔하는 공간을 어떻게 만드냐가 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직교한다는 사실만 알면 그러면 사실 직교한 기저 고르면 무조건 다 스캔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직교가 중요할지도 모르겠구나 하고 좀 전에 보여주신 그 그림 보면서 이게 직교하다는 사실을 알면은 이게 플랭크가 아닐 때 그 0공간의 해만 알면은 기저를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되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방금 했습니다. 네. 어, 저 김남훈 선생님 말씀 듣다 갑자기 그냥 뻘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요. 그게 플랭크면은 이 널 스페이스가 0벡터 하나밖에 없지 않나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랩트 널 스페이스가 0벡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얘랑 공간 자체가 그냥 말 그대로 RM에서 RN으로 1대1 대응이 되는 거 아닌가요? 제 생각이 맞나요? 갑자기 뻘 생각이 이 네모 중에 밑에 게 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플랭크면 피봇이 다 있는 그 풀랭크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인버터블한데 그 인버터블한 게 이 공간과 공간 간의 대응이 1대1 대응이 바로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불현듯이 문득 들었거든요. 그럼 반대로 근, 네, 근데 네 그 말씀하세요. 인버터블 하려면 일단 차원이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n by m이면 차원이 같다면은 그 널리티가 없으면 1대1 대응이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네. 스퀘어드 매트릭스고 시메트릭해지면은 바로 그냥 플랭크 됐을 때 요 네모의 넓이와 모양과 요 네모의 넓이와 모양이 닮음이 되면서 그대로 선형결합되는 형태로 정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반대의 경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더러운 네모의 꼴 경우에 그게 안 돼서 짜증이 나는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지금 들면서 조금 드네요. 예. 논리가 맞을까요? 예. 확신은 좀 없는데 그냥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네모가 여기 저 두 개가 사라졌으면 참 좋겠거든요, 지금. 두 개가 빵이 되면은 뭔가 좀 아름다울 것 같고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요거에 대해서 아이디어 있는 분 없으시죠? 저 요거 좀 진짜 잘 모르겠거든요. 계산 구조가 어떻게 생겨 먹어가지고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 요 녀석 그, 기절을 그 위 행렬식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그거랑 조금 같이 볼 수 있게. 어, 좀 줄일까요? 네. 이렇게? 아, 네. 보이시죠? 예. 네네. 고맙습니다. 예. 저놈이 문제예요. 레프트 널 스페이스. 그 동영상이 되게 10분짜리 짧은 건데 제가 세 번 봤거든요. 근데 뭔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계산은 진짜 못 따라가겠어요. 그냥 구하면 구할 수는 있는데 저 기절을 그냥 트랜스포즈 해놓고 가우스 조르단에서 구하면 나오긴 하는데 이게 머릿속에서 논리적인 계산 구조가 안 서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혹시 나중에 아이디어가 생기시는 분 계시면 저 좀 알려주세요. 잘 모르겠거든요. 예. 다른 의견 혹시 있으세요? 요거랑 요 그림 관련해서. 서재영 선생님, 남영 선생님 어떠세요? 이거 지금 내용 들으시는데 괜찮으세요? 아니면 뭐 좀 불편하신 거 없으세요? 아는 게 있어야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던데 약간 선행학습 듣고 아 이런 거로 가는구나 정도로 이제 듣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뭐냐,
제가 이거 말고 일요일 날 하는 역함수라고 독서 모임이 있는데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선행학습이 소용이 없다. 어차피 막히면 거기서 다 같이 만난다. 제가 보기에 선행대수도 다 같이 만나서 쓸쓸히 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속 막혀서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조바심 갖지 마시고요. 서재호 선생님은 어떠세요? 이거 내용들 보면서 불편하신 거 없으세요? 약간 불편하다기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약간 우리가 좀 줏대 없이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음, 그러니까 어차피 선형대수라는 건 그 선형 시스템을 어떻게 풀고 좀 잘 풀 것인가에 대한 학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그런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그러면은 저 그림도 분명히 뭔가 어떤 해를 계산을 조금 잘 하거나 해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약간 그런 문제고 약간 직교하는 것도 뭐 직교에 대한 어떤 성질 덕분에 우리가 또 해를 또 좋거나 빠르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그런 부분이 뭘까 조금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서재호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다음 챕터 4장에 나오는 직교와 최소 제곱법으로 바로 이어지는데 사실 이 네모를 놓아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책에 나오는 구절이 앞쪽에 그 네모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최소 제곱법과 이 방법론에 대해 근본적인 이해를 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화딱지가 나서 다시 네모로 돌아왔는데 또 또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재미있는 네모입니다. 예. 여기 내용 관련해서 또 나누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자유롭게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어, 네, 저는 그냥 확실하게 하지 않아서 잘 몰라서 드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 미분방 정식 풀 때 이제 일반회랑 특이회를 또 나눠서 구하는데,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그, 뭐야, 연공간이랑 이게 직교하는 걸로, 결국에 직교한다는 걸 알면은, 기저를 설정했을 때, 그게 스팬할 수 있는 공간을 선형결합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인데, 그게 미분방 정식에서도 굳이 나눠서 그렇게 따로 이렇게 쓰고 막 하는 게, 그 헤드를 알면은 또 그 공간을 얼마나 스팬하는지나 이런 좀 더 복잡한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게 또 뒤에 있습니다. 챕터 6에서 7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책 뒤쪽에 보면은 이게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이제 교수님이 불편친절하게 써주신 게 있거든요. 그 챕터 1, 2를 이해하면은 방정식을 이해할 수 있고 챕터 3, 4를 이해하면은 최소 제곱법을 이해할 수 있고 챕터 5, 6을 이해하면 고유값과 그 고유치를 이용하면 그 디컴포지션을 이해할 수 있고 마지막 이제 7, 8을 가면은 그 좀 전에 김남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싱귤러리티 프로블럼 있잖아요. 그거를 다룰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참으로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네. 또 다른 분들 의견 있으시면 좀 주시겠어요? 그러면은 뭘 볼까요? 그 이거는 그냥 지난주에 그냥 쓱 꺼내놨던 건데 2주가 돼서 좀 이제 기억이 다들 가물가물하실 것 같은데 저희 내적 해가지고 요거 프로젝션 내리는 거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요 내용을 좀 볼까요? 그냥 제가 했던 내용인데 그냥 프리뷰 성격으로 한번 보고 다음에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걸로 하시죠. 네. 그, 그게 4.2절에 네네. 그 지금은 이제 그 2차원에서 선에다가 프로젝션 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 여기 지금 써주셨잖아요. 네네네네. 4.2절에는 행렬로 해가지고 그 스페이스 단위로 해서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네, 그거를 보면서 약간 생각도 살짝 나기도 했고 그래서 일단 네, 지금 보니까 반갑습니다. 약간 얘네 때문에 그 부분 공간을 내려놓지를 못하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네, 행렬로 이제 스페이스를 내리는데 그게 그거 공부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저는 머리로 안 그려지니까 되게 답답하긴 하던데. 저는 일단 3차원에서 그 뭐죠? 그 프로젝션 하는 게 평면에다가 프로젝션 하는 거 정도로
3차원까지는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공간 3차원까지는 이해는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거기서 그 행렬로 가면서 차원을 높여가지고 추상화를 하는 게 어 그냥 그런 거겠지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렇구나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저도 식을 따라갈 비슷하게 뿐. 공부하다 보니까 그 평행한 무한의 정육면체를 상상해야 되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예,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런 걸 만드는 수학자분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평소에 하시는지 참 궁금하긴 한데요. 음. 근데 일단 저는 여기 그 네. 최소자승법에 되게 기대가 많은데 제가 이제 그냥 책을 예전에 교양책들 읽다 보면 이제 그 세레스라는 그 외성을 발견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당시에 아, 어느 과학자죠? 어느 케플러. 과학자가 케플러, 예. 케플러가 최소장승법을 이용해서 그 관측이 가능한 그 외성이 존재한다면 관측 가능한 위치를 그 해서 그렇게 발견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맨날 네. 글만 읽었지 이게 아, 이게 무슨 얘기인가 궁금했는데 요번에 잘하면 이제 실제 뭐 그 케플러의 원문을 한번 찾아보든지 좀 이해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 고비를 넘어서면 그 최소자산법 쪽은 계산을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도 많이 있고 그 어플리케이션도 워낙 많으니까. 저 사실 저 챕터 3가 힘들었던 게 추상화랑 이게 개념적인 게 너무 많으니까 좀 힘들거든요. 빨리 좀 툭툭 털고 넘어가서 저도 계산을 좀 하고 싶은데 이거 뭐 PC3 보면 뭐 온갖 막이 추상적인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많이 손을 못 댔는데 어쨌든 그 최소자산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벡터 네. 저 이거랑 최소 다수법 해가지고 저는 이거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은 이게 우리가 하는 그 일반적인 그 머신러닝 학습 방법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데이터라는 거는 그 어떠한 그 공간상의 일부만 알고 있고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쿠키 장님 만지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러한 데이터가 그 코끼리의 뭐 다리, 코끼리 코 같은 거고 우리는 그 코끼리를 어떻게 상상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게 제일 그러한 코끼리를 제일 쉽게 상상하는 거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함수를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저는 약간 이거 해가지고 이거는 조금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기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거는 진짜 서재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게 우리는 대부분 함수를 모르잖아요. 뭐 어떤 걸 할 때. 모르는 함수를 찾기 위한 인류의 노력의 산물이 최소자승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 저 약간 아까 이제 서재영 선생님 방금 말씀하셨던 거랑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제가 이해를 한 게 그 뭐죠? 제가 이제 프로젝션을 하는 게 결국에는 그 B 자체는 못 찾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 있는 평면 AX 평면 뭐 아니죠, 아니죠. CA 평면이라고 보면 그 CA 평면에서 B에 가장 가까운 L을 찾는 방법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3차원에서는 저렇게 이해를 했고 그 프로젝션을 차원을 높였을 때 뭐 A에 뭐 AT 뭐에 해가지고 뭐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계산을 하는데 아무튼 그 그렇게 된 게 그 결국에는 저 B에 가장 가까운 고차원의 어떤 뭐 뭔가 벡터를 찾는 거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혹시 뭐 맞나요?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요. 맞죠? 예. 그러니까 프로젝션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그람슈미츠 나오는데 요거 하는 이유가 배동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차원에서 프로젝션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면 답이 없으니까 이걸 전부 직교화 시켜가지고 노멀라이즈해서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 그람슈미츠가 튀어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림을 그릴 수는 없으니까 다차원에서 여러 개의 벡터가 있는데 하나를 먼저 기준 잡아놓고
걔를 기준으로 다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할 때는 기준이 두 개 있으니까 이게 뭐죠 이거 지금? 풍선이 갑자기 날아가가지고.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벡터가 막 지 맘대로 놀고 있는 함수 공간이 있는데 이거를 나름대로 직교화를 대수적으로 처리를 해서 각각의 내적 값을 이용해 가지고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3차원은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컬럼 스페이스 A에 대해서 이제 평면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뭐 프로젝션 다 내려가지고 직교좌표 공간을 만들면 계산이 쉬워지니까 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각각의 벡터가 있을 때 이렇게 해놓으면은 계산이 그 최단 거리를 구하는 게 심플해지잖아요. 내적 값이 정해져 있으니까. 뭐 그런 이야기인 거. 그게 근데 이 논리가 그 2차원 평면에서부터 그냥 R2, R3, Rn까지도 계속 연결이 되는 게 사실 좀 신기하기도 하죠. 네. 이거는 계산을 좀 많이 해보면 와닿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맨날 저는 이거 그냥 패키지로 돌리기만 해봤는데 한번 그 계산으로 뜯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서재영 선생님은 연구실에서 지금 그 OLS 많이 쓰시죠? 그냥 저것보다는 그냥 교수님이 기터복 올려주시면 야 이거 해오라 하면 딱 해오는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막 음, 딱히 막 수학적 베이스는 뭐 넣는 것 같습니다. 뭐 시키면 하는데 해오라면 해 가는 것도 대단하신 거 같아요. 약간 그렇게 학습이 돼가지고 이제는 살아있는 함수인가요? 넣으면 인풋을 넣으면 아웃풋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 김남호 선생님 요즘 수리통계 공부하시는데 그 OLS 이런 건 어떠세요? 그거는 수리 통계는 거의 처음부터 보고 있어서 그쪽은 아니고, 아, 아직 막 근데, 확률 분포 이런 거 보고 계신 건가 보네요. 네네, 그냥, 네, 이미 다 한번 봤긴 했는데, 다시 처음부터 정리 좀 하고 싶어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방금 배동성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 그대로 저도 딱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 최소자승 볼 때, 결국에는 피타고라스 정리 그런 거로부터 직교하는 게 최단 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직교한다는 걸로, 저게 아마도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최단 거리일 것이다라고 했고, 근데 그거를 저는 그 채널 통해서 이제 채널지기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그게 최단 거리인지 어떻게 아냐가 이제 또 나오는 게 미분기하를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저도 생각하고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직교란 무엇인가? 이게 공간과 공간의 직교란 무엇인가? 되게 심오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방금 김남호 선생님이 그 맨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 뭐죠? 계속 이게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하셨지? 그 유클리드 공간에서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그 복소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유클리드, 비유클리드는?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 깜짝 놀랐거든요, 솔직히. 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약간 그 교수님 맨날 비틀어보라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다른 비유클리드 공간에서 저렇게 하는 건 뭐가 있지? 어떻게 계산하지? 라는 생각을 순간 했는데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 약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그때 이제 그 한창 기하학적 통계학에서 말씀하셨던 KL 다이버전스 같은 게 그게 이제 굽어진 공간에서는 최단 거리라고 볼 수는 없는데 최단 아무튼 그게 되는 직교하기 때문에 그게 된다고 이렇게 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되게 좀 되게 네, 마지막 한마디만 더 드리면 저 이거 수업 때 들을 때도 되게 고전 통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저도 기억하거든요. 최수정승법 같은 거 고전적인 좀 그런 근데 유용했던 약간 그렇게 배웠습니다. 네. 요즘에 통계학과 교수님들도 그 미분 다양체 개념을 많이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매니폴드 같은 거. 네, 뭐 저는 상상이 잘 가지 않지만 언젠가 한 번은 접해보고 싶은 주제이긴 합니다.
네. 지금 그 11시, 아무 말이나 하면 진짜 네네. 근데 그 옛날에 그 에딩턴이 일식 때 그 태양을 아니 별을 태양 주위에 별을 관측했잖아요. 태양 뒤에 있는. 근데 그걸 이제 거꾸로 태양을 일식 때 그 태양 뒤에 가려져 있던 별의 위치를 이제 추정을 한다면, 그러니까 관측을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이제 추정을 한다면, 그때는 그 태양 주위가 일그러져 있을 테니까, 그때 그 위치를 추정하려면, 그때는 진짜 비유클리드에서 이런 그 최소 자승법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지만. 저는 이건 뭐 뻘소리긴 한데 저희 그냥 평상시에 쓰는 내비게이션도 그렇지 않을까요? 내비게이션도 유클리드로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평면이면은 이게 결국은 위성 좌표 3개 이용해서 찾는 거니까 그 공면의 공률을 감안을 해서 최단 거리를 찾는 로직을 찾는 것도 최소자승법이랑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되게 여기서 얘기하는 거랑 되게 좀 난이도가 낮아지는 거긴 한데, 그 프로덕트에서 유저들이 이제 행동하는 지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벤트들이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KPI를 예측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인과관계가 있는지 인과 추론할 때 OLS를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국에는 머신러닝 혹은 뭐 딥러닝 이런 것들이 예측은 또 잘하긴 하지만 이제 의사결정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느 지표가 어느 정도 임팩트가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OLS가 많이 쓰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쓰이죠. 예. 사실 요즘 이제 AI나 이렇게 해서 빛이 바래긴 했지만 한 십몇 년 전? 그때는 정말 OLS를 많이 쓰던 시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경영학 이런 쪽에서는. 근데 되게 웃긴 게 OLS를 하면 결과적으로 저희가 얻는 게 상관계수라는 걸 얻게 되는데 그게 뭐 자연과학 쪽은 되게 높은데 사회과학은 너무 낮아요. 찾았는데 막 뭐 0.5만 넘어도 막 아 유의하다 막 의미가 있구나 막 이런 거 하는데 사실 저는 그거 했을 때 뭐라 그래야 될까 이게 정말 맞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면서 봤었거든요. 그래서 아 사회과학은 참 힘든 것이구나 이게 사람의 직관이라는 게 참 어렵다 막 이런 생각 많이 했죠. 뭐 뻘소리였습니다. 아이고, 지금 11시 20분 다 돼 가는데요. 한 10분 정도만 얘기하고 마무리를 좀 지을까 싶은데요. 그, 뭐, 선형대수나 뭐 이런 것도 공부하는데 사실 공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대충 방향성을 좀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 선형대수 책이 있는데 이거를 책을 끝까지 다 나가면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보는데. 이게 스터디의 속도감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아까 김남호 선생님 말씀하신 막 그 미분 방정식 이런 영역까지 가게 되면 정말 산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챕터 한 5, 6 정도의 고유값 고유치 나오는 데까지 정도 한 앞으로 한 3챕터 정도를 더 이 책을 한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그 다변수 미적분학으로 한번 넘어갔다 오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는데 예, 김남호 선생님. 네. 저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그 선형대수만 하기 살짝 재미없을 때가 있어가지고, 그, 혹시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었었거든요. 한 주 한 주 하는 건 어떠신지, 그리고 선형대수학 같은 경우에도 저는 약간 그 배동성 선생님이나 이호철 선생님 이렇게 진도가 빠르신 분께서 이렇게 문제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 하나 정도 찍어주시면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도 조금 더 공부 한 자라도 보고 오면 약간 이해를 조금이나마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 두 가지 좀 건의를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뭐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생각을 해본 게 저도 이제 좀 스터디에 활력이
지식이 좀 필요하고 재미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본 게 선형대수만 하니까 조금 물리는 맛도 있고 지금 백도공간 3, 4주 쳐먹으면 진짜 물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뭘 하면 좋지? 닭가슴에 어울리는 거, 징계수에 어울리는 게 뭐가 있지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조건희 교수님이 그 강의를 한 9개인가 찍어두신 게 있잖아요. 닭가슴 때문에. 그거를 한 주에 하나 정도 격주로 소화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거기에 미분 방정식이나 다변수 미적분학 이런 것도 들어있고 그래가지고 막 미적분학도 막 처음부터 진도를 쫙 막 이렇게 막 일변수부터 다 하려면 너무 방대하고 많으니까 그런 클립들을 한번 이용해 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미적분학은 책이 아니라 비디오 클립을 이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거든요. 이런 아이디어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꼭 수줄 게 아니어도 저는 상관없거든요. 그렇게 막 복잡하지 않은 건데 이번 주에 같이 보고 얘기를 나눌 만한 클립을 좀 정해가지고 그걸 갖고 한번 풀어보고 뭐 나눠보고 이 정도를 저는 생각해봤어요. 다른 분들도 의견 있으시면 자유롭게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나무 선생님이 말씀한 거의 핵심은 뭉탱이로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분야를 좀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면 어떠냐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 저는 이제 뭐 꼭 그 형식은 이제 좀 협의를 해봐야 되는 건데 이제 바라는 거는 이게 원래 애초에 이게 시작이 닭가수니까 닭가수 각 분야에 대해서 닭가수 레벨만큼만 나가고 또 치고 빠지고 하는 게 어떨까 음. 싶기는 해요. 예,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한 문제나 두 문제를 찝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너무 그 문제 풀 게 좀 그 세네 네 문제 다섯 문제만 돼도 좀 뭐랄까 압박감이랄까 공포감이랄까 어떡하지 뭐부터 해야 되지 약간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막상 들어오면은 아, 결국에는 한 문제도 안 풀게 되면은 뭐 하는 거지 싶을 때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한 문제나 두 문제로 추려지면은 내가 아예 모르는 내용이더라도 그래도 보고는 왔으니까 아 대충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좀 집중도가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레퍼런스 중에는 그렇게 하기에 적당한 게 하나 있긴 있어요. 잠깐 화면 공유할게요. 그, 제가 경영학부 학부생들이랑 수학 공부할 때 쓰는 책이거든요. 이게 되게 쉬워요. 근데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코세라에 강의가 있는, 유튜브에도 다 올라와 있는 건데, 책이 한 100페이지 정도 돼요. 이게 지금 선형대수인데, 1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구성을 보면은, 이제, 본문이 이런 식으로 있고요. 기본적으로. 문제가 한두 개 붙어 있어요. 렉처 하나에. 그래가지고 크게 부담이 없고 되게 기본적인 내용들만 딱 있거든요. 그리고 해답도 다 있고, 그리고 뭐 렉처도 그냥 이렇게 가서 보면은 바로 렉처가 있으니까, In this 예, video, we're going to learn how. 크게 부담 없이 공부하시기에는 나쁘지 않은 정도인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다가수 레벨로 할 수 있는 게 저는 아까 말씀드린 조건희 교수님이 올려주신 그런 비디오 클립이나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선형대손 저희가 많이 봤으니까 그 매트릭스 벡터 칼큘러스 책이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다변수 미적분학 있는 거. 그거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 코스에 다가수 레벨로 할 만한 것들이 다 있거든. 그러니까 1탄이 선형대수, 2탄이 벡터 칼큘러스, 벡터 미적분학, 3탄이 미분 방정식이에요. 그리고 4탄이 수치 해석.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공부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한다 그러면 요 책을 좀 저희 요 선형대서 하면서 끼워 넣어가지고 같이 하는 건 어떨까 정도는 생각이 듭니다. 뭐 레퍼런스는 뭘 해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스터디원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은 이거를 이제 격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문제를 뭐
하루에 선대 하나, 뭐 미적분 하나 이런 식으로 쪼개서 나갈 것이냐 이거를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다른 분들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저는 당장 생각하기로는 상관없지 않나 생각은 들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뭐라 그래야 되지? 선형대수를 끝내고 가는 것도 뭐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선형대수에서 고유가 고유 벡터까지는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저희가 이거를 다 커버 투 커버로 다 본다는 마인드가 아니니까 중요한 거를 보고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면 뭐 이번에 하고 선형대수를 내려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가. 벡터 칼큘러스 하고 나서 했을 때 다시 봐야 될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QR이라든지 SBD 이런 것들은 사실 칼큘러스를 보고 나서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가 직교랑 이거 최소자승법 한 다음에 고유값 고유 벡터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레퍼런스를 이용하면 어떨까? 그러면 한 3주 정도 걸릴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 정도면 어떠세요? 괜찮으신가요? 네. 어, 뭐, 방식은 크게 저는 그거는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끝나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약간 재밌게 그냥 스터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약간 문제가 너무 많아지거나 그러면은 음. 뭔 얘기하는 거지 싶어질까 봐. 근데 다 그냥 재밌게 그냥 들어왔다 나갔으면 하는 그냥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좀 집어넣고 다 같이 풀어보죠. 뭐, 다 같이 이 문제를 꼭 풀자. 이렇게 하고 들어와서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꼭 풀어야 할 문제를 미리 정해놓고 더 풀 수 있는 문제는 풀어온 사람이 한번 나누는 식으로 좀 정리를 하면 그거는 좀 저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남영 선생님 책도 사셔야 될 수도 있는데. 아, 책 사는 건 문제 없는데, 저는 사실 이 그룹에 속해 있는 게 좋거든요. 네네. 근데 이 왕초보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인가?가 좀 감이 안 잡혀서 가능한지가 좀 궁금합니다. 뭐 사실 같이 하면서 풀면은 안 될 거 별로 없는 것 같고 사실 미적분학을 한다 그래도 저는 필요하면은 뭐 다변수 전에 일변수에서 확장하는 개념으로 모든 개념들을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같이 하는 것이 참 좋고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일단은 방향성은 정해진 것 같은데 그 형식은 조금 디테일은 좀 손을 봐서 한번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한번 나눠보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한 주 정도 각자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필요하시면 슬랙에 그냥 코멘트 뭐 거창하게 말고 그냥 이런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레퍼런스 좋은 것 같습니다. 있으시면은 슬랙에 올려주시면은 같이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고 어떻게 시간이나 이거를 배분을 하는 게 좋을지 좀 생각을 해보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새로운 거 시작한다니까 또 살살 좀 겁이 나는데 좀 살살 좀 부탁드릴게요. 천천히 가겠습니다. 천천히. 네. 네. 네, 칼큘러스 제가 봤을 때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네, 제가 봤을 때 강병수 선생님께서 제일 에이스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응? 가장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난 요 정도 하고요. 저희 다음 주에 그러면 그거를 하죠. 저희 최소제곱법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번 얘기를 같이 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떨까요? 거기에 대해서 각자 생각을 많이 해오고 한번 내용도 찾아보고 오신 다음에 문제 좋은 거 있으면 올려주시고요. 저도 문제 하나 골라서 꼭 올릴게요. 올라가지고 같이 풀어보는 걸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나누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약간 징계수니까 계산 조금 더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좀 더 아, 재밌을 네. 것 합니다. 찬성합니다. 저도요. 저도 사실 이 계산을 안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이게 또 계산을 막 너무 계산만 하면 좀 그렇긴 한데 하다가 중간중간에 계산 섞여 있는 거 이렇게 계산해서 풀릴 때 이게 쾌감이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산이 좀 더 있으면 근데 사실 지금 선형대수 책은 그 프로블럼 셋도 그렇고 막 계산을
뭐랄까 이렇게 딱 쾌감 있게 할 만한 그런 게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 이 책은 많이 있어요. 이 책은 행렬식 막 5x5 구하는 거 있더라고요. 근데 아, 미적분, 네. 네, 저도 오랜만에 적분하니까 그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냥 풀리는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미적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요거 자료는 제가 슬랙에 한번 올려놓을게요. 네, 책 해가지고 올려놓으면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또 다른 분들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시고요. 네. 혹시나 미적분을 들어갔을 때 계산 문제가 필요하시면 제가 아, 네, 한 수만 문제 정도 있어서 아, 맞다. 아, 네네. 기획도 많지 않으세요? 아무튼 기획은 없어요? 있습니다. 아무튼 있습니다. 네. 어, 네. 생각해보니 저에겐 1타 강사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음. 네. 이 계산 문제는 뭐 맞습니다. 아, 그러면 다음 주는 아니구나. 그러면 미적분 개강할 때 한 문제 정도씩 올려주세요. 챌린지 문제 막 해가지고 재밌겠다. 약간 음, 그 MIT 미적분 대회처럼. 그거 아, 그거 근데 너무 어렵던데요? 네. 근데 MIT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도 못 풀었어요. 네. MIT 인티그레이션 B. 예, 재밌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는 최소 제곱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레코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어, 레코드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제가 제 화면을 못 찾고 있어요. 아, 됐다.